아이 씨바브라더. 세금 쪽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 맞아. 저번에 했던 그 세금 문제를 밑밥을 쫙 깔아서 이제 오늘 약간 터트리는 클라이맥스로 준비를 했지 내가. 저번에 이제 내가 말했던 종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작할 거야. 왜? 이 문재인 그 통계 중에 부동산 부분이랑 요 종부세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맞물려 있다. 아, 그럼 오늘 주제는? 문재인의 통계 조작 요런 느낌으로 봐도 되겠지? 오케이. 종부세라는 게 처음 생긴 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 법안을 입법을 했어. 2005년도에 과세가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됐어. 사실상 부자가 내는 세금이야. 왜냐면 다주택자가 9억 이상 개인별 기준이란 말이야. 개인별 기준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10억을 갖고 있어. 그럼 너는 10억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어느 정도 공제는 하겠지? 그리고 나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아까 개인별이라고 했잖아. 머리를 좀 써갖고 네가 5억, 네 와이프가 5억 이렇게 나누면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야. 이래서 개인별 기준으로 1인당 9억 그리고 다주택자일 경우에 이렇게 매겼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부자 과세, 약간 징벌적 개념. 그리고 그때 당시에가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래갖고 부동산세가 그렇게 종부세가 세지 않았어. 그리고 2003년이라고 그랬잖아. 2005년 노무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부동산이 지금처럼 가격이 막 고가의 부동산은 없었어.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 세금을 만든 거야. 왜? 집이 여러 채면 그만큼 종합적으로 부동산을 봤을 때 총 금액이 커질 거 아니야. 종합부동산이. 그렇기 때문에 요 세금이 나왔을 때 정말 부자들이 내는 과세 개념으로 만든 건데 이걸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이걸 만들므로 인해서 이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나중에 세금 물릴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 그렇겠네. 그러다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바꿨어. 그리고 야 이 미친 거 아까 내가 개별이라고 그랬지. 10억 기준으로 네 5억 와이프 5억이면 세금 안 낸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6억으로 기준을 바꿨는데 가구별 합산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네 5억 와이프 5억 갖고 있으면 가구별 합산이니까 합쳐서 10억이잖아. 야 이건 빼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개욕을 오지게 처먹었어요. 뭐 지금이야 뭐 사람 좋은 대통령이었다 뭐 이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지나가다 새똥 맞잖아. 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러고 막 괜히 가다가 돌뿌리 걸려서 넘어지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막 진짜 그랬어. 욕을 오지게 처먹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 부동산이 노무현 때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데 한몫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 너가 방금 되게 좋은 지적을 했어. 내가 전편에 종부세가 있어서 결국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방금 너가 한 얘기가 저번 시간에 내가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지. 그렇게 되네. 그렇게 이제 온갖 욕은 다 처먹던 노무현이 이제 대통령이 끝나고 명박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좌파랑 우파랑 달라. 우파는 시장이 알아서 주도하게끔 만들자 약간 요런 기조야. 근데 좌파는 야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해갖고 집값을 잡을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요 시장 논리로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저절로 자정작용도 하고 물론 그에 따른 폐해도 있지만 결국에 집값이 어느 정도 잡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도 막 갑자기 팍팍 오르진 않아. 그치. 근데- 보이지 않는 손님께서 움직여 주시니까 음. 시장 논리에 따라서 맞아 수요 공급도 정해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 부동산이 올라갔다가도 또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자꾸 뭘 하나씩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널뛰기가 되는 거야. 자고 일어나는데 1억이 올라. 문재인 대통령일 때 자고 일어났는 데가 아니고 점심에 밥 먹고 왔는데 5천만 원 올랐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 실제로 계약하러 갔는데 잠시만요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더 주셔야겠는데요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진짜 되게 혼란스럽다고 들었어. 근데 뭐 어쨌든 명박이 대통령에 대해서 요 종합부동산세 대한 종부세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줬어. 어떻게? 1주택자 기준으로 9억 그리고 개인별 합산으로 바꿔줬어. 가구별 합산으로 맨 마지막에 노무현이 바꿨다 했지. 이거를 1주택자 기준 9억 개인별 합산으로 바꿔줬어. 그리고 세금적으로 또 혜택을 준 게 이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자 봐봐 내가 살던 집이
이런저런 인프라가 생기고 뭐 영화관도 들어오고 쇼핑몰도 들어오고 이러면 집값이 오를 수가 있잖아. 내가 이 집을 샀을 땐 1억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뭐 나 로또 탄 거 마냥 막 10억이 넘었어. 이거 내가 부동산 투기한 거야? 아니잖아. 운이 좋은 거잖아, 말 그대로. 근데 이런 내가 이 집에 오래 살다가 갑자기 부동산 값이 올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액 공제를 해줬어. 일정 금액을.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이명박 시대 때 많이 안정이 되기 시작해. 저번에 그래프 보니까 좀 떨어졌더라고. 보니까 이명박 정권 때는 많이 부동산이 잡았어. 가격이 좀 떨어졌었어. 그리고 뭐 재개발 이런 것도 많이 추진했고 이러다 보니까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박근혜 때는 이제 양도세까지 완화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집값이 막 널뛰기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효과는 아무래도 덜 하겠지. 자,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모든 재앙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야. 나는 종부세랑 양도세를 강화를 했는데 공시지가까지 올려버렸어. 자, 봐봐.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야. 나 지금 앞으로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영끌 해갖고 막 부동산을 사겠다고 이러면서 부동산이 말도 안 되게 폭등하기 시작해. 그때 막 엄청나게 올라가. 그리고 심지어 종부세에 대한 세율까지 올려버려. 자,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이 되는데 공시지가를 올렸어? 근데 종부세 세율까지 올려버렸어. 2019년도에 3.2%였거든 세율이. 근데 2021년도에 6%까지 올랐어. 집값이 올라가는데 공시지가도 올랐어. 세율까지 올랐어. 문제는 종부세랑 양도세만 오른 게 아니고 집값이 펌핑 해갖고 막 답도 안 나온 상황이야.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 말 그대로 종부세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공시지가 올려버리면 그냥 세금을 그냥 대놓고 종부세로 세금 좀 거둘게, 요거나 마찬가지야. 문제는 뭐냐면 세율까지 올랐어. 2배로 세율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값 올랐는데 공시지가까지 올려버리고 세율까지 올라버리니 종부세가 완전 이거는 폭탄이 돼버린 거야.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 해버렸는데 공시지가가 올라버리니까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 한번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집값이 그 아래로 떨어지겠어? 안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는 거 예민한 문제야. 우리나라는 집값 떨어진다고 뭐 못하게 하고 무슨 시설 못 들어오게 하고 말이 많잖아. 근데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예민한 사람들인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니 이거는 집값이 떨어질 일이 더 없어지는 거야, 결국에. 근데 말은 집값 잡겠습니다, 집값 잡겠습니다. 근데 그럼 공시지가 왜 올려? 집값 잡을 거면 공시지가를 올리면 안 되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데. 사실상 종부세를 처음 만들었을 때 야, 너는 부자니까 세금을 너한테 좀 더 거둘게, 요 개념으로 만든 종부세라는 세금을, 야, 이거는 사실상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 있는 광역시 알짜배기 잘 사는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세금 기준에 해당이 되면 종부세를 다 내게 돼버린 거야. 이게 어느 정도로 잘못된 거냐면 2017년에 그 문재인 집권 첫 해에 종부세를 내던 인구가 33만 명이었어. 근데 2020년에 종부세를 120만 명이 내. 거의 4배야.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다 주택자의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 냈단 말이야. 문재인 때 어떤 일이 있었지? 똘똘한 한 채. 뭐 다주택자 잡겠다, 적폐 세력이다, 이래갖고 건물 뭐 여러 개 갖고 있고 부동산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쥐잡듯이 잡았잖아.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종부세 내야 되는 사람들이 줄었어야 되는데 종부세 내는 사람이 오히려 120만 명으로 늘어나 버렸어. 심지어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잘 살고 있었어. 아까 그랬지, 이명박 때 인프라 좋아지고 뭐 이러니까 집값이 갑자기 올랐는데 오히려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세액 공제를 해줘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줬다 고 했잖아.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도 종부세를 빡세게 내야 되는 게 생긴 거야. 왜? 집값 올라가는데 공시지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거기다 세율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월세 내기 싫어서 전세 살고 자기 자가 집을 살고 그러면 월세를 안 내도 되고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매년 나라에 월세를 내는 거야. 이게 뭐가 달라? 내가 몇 년 전에 너한테 야, 집을 뭐하러 사냐? 어차피 나라에다 월세 내는데. 내가 한번 그런 식으로 지나가듯이 얘기한 거 기억나? 기억나. 그런 개념인 거야. 야,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집 왜 사? 월세로 살아도 돼. 진짜 그렇다니까? 물론 월세라서 좀 불편한 건 있겠지만 나라에 엄하게 삥 뜯기느니 오히려 종부세 내고 이런 거보다 돈이 덜 들어갈 수가 있어. 지금 이거는 거의 사실상 국민들 삥 뜯는 수준인 거야. 거의 나라가 깡패가 돼갖고. 문재인 때 실제로 세금 내는 인원이 거의 80만 명 넘게 늘었지. 다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처분을 많이 했으면 원래 세금 내는 인원이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80만 명이 넘게 늘었어.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재인이 통계를 조작하기 시작한 거야. 왜? 여론이 안 좋아지니.
자, 총선 때 이겨야 되고 하는데 자꾸 집값이 올라가는데 못 잡고 집값은 말도 안 되게 뛰고. 근데 이거를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집값을 그쪽 사람들이 정말 잡고 싶었을까? 내가 봤을 때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개욕 처먹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욕먹었던 게 뭐야 솔직히. 담배값 올리고 그때부터 개욕 처먹기 시작했거든. 원래 박근혜 대통령 때 2,500원이었다고. 야 2,500원 들고 가면 담배가 한갑이었어. 근데 갑자기 담배가 4,500원으로 바뀌고 나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담배값이랑 소주값 올리면 진짜 개욕 처먹거든. 근데 여러 세금 관련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뻔하거든. 난리가 날 게 뻔하니까 집값을 잡겠습니다 해놓고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이거는 거의 뭐 일부러 올렸다고, 야 일부러 올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야. 모든 정책들이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싶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럼 무능한 거야. 근데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은 개떼낀 거지. 맞잖아. 개떼끼야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 총선도 다가와. 국민들 성난 민심도 잡아야 돼. 그러니까 통계청장 바꿨지. 부동산 원장인가? 그 사람도 갈아치웠어. 그러면서 통계 조작을 하기 시작한 거야.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뭐 집값이 10%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대국민 개구라지를 시작한 거야. 그 밥 안 먹는 손 쪽 그쪽 사람들이나 좀 사고방식이 무서운 게 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점점 요 중산층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국가에 점점 의지하게 되고 바라는 게 많아져.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줘 요걸로 간단 말이야. 보통 좌파들이 요런 걸 좀 이용을 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여. 그렇게밖에 안 보여. 좋게는 못 보겠어 요런 방식들을. 개인 재산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이렇게 뜯어먹고 저렇게 뜯어먹고 줄여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무너져. 그리고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욕도 개같이 처먹어 진짜.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못 잡아서 집값이 개같이 오르니까 욕도 개같이 먹었어.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답도 없으니까 통계청장 갈아치우고 통계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안 그러면 총선에서 박살날 것 같으니까. 왜 정권 잡아야 되거든. 또 정치 편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 이 통계 조작의 시점이 총선 전인 거야? 이미 준비를 해놓고 집값이 올라갔다고 봐 나는 애초에. 그럼 그 이후에도 어쨌든 통계 조작을 진행을 그러니까 이거를 자 집값이 올라가니까 통계 조작을 해야겠어 요런 개념이 아니고, 솔직히 나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미 어느 정도의 집값을 올릴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통계청장도 바꿔가면서 통계 조작도 할 생각으로 요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도 하고 있어. 합리적 의심이지 않아 이런 거? 약간 너무 착착 맞아. 톱니바퀴 같듯이 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통계는 말 그대로 숫자 그리고 객관적 지표 요런 거를 나타내주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정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본인 입맛대로 통계청장 말 안 들으니까 통계청장 바꿔가면서, 그때 당시 내가 알기로 그때 통계청장 바뀔 때 울었을 걸 아마? 뭐 정확하게 그거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내 기억은 아마 통계청장 잘릴 때 울었던 걸로 알고 있어. 통계청장 바꿔가면서 통계를 조작했는데, 이거 통계라는 건 우리나라의 통계를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통계를 가지고 참고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면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거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뭔가 통계를 가지고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투자가 들어오고 할 때 이런 통계 자료를 참고를 해서 투자도 한단 말이야. 외국인 투자자들도. 근데 이거 완전 통계를 믿을 수가 없잖아. 외국에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한 거라고. 사기질을 친 거야. 쉽게 말해서 미친 짓거리를 한 거야. 자기들 정권 유지하려고 국민들 상대로 기만해갖고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한 거란 말이야. 이거 솔직히 뭐 좋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런 걸 보면. 국익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 상당수가 많이 빠져나갔을 걸. 뭐 기업들도 많이 나가는 추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이거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따지면 분식회계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분식회계 하다가 걸리면 어디가? 깜빵 간단 말이야. 깜빵 가서 몇 년 썩는단 말이야. 주식은 회사에 대한 게 주식이잖아. 근데 이거는 국가를 가지고 분식회계를 한 거야. 이거는 스케일 자체가 너무 크고 너무 다른 문제야. 이건 애초에 외국에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 심지어 부동산만 조작을 해? 증거가 차고 넘쳐도 너무 흘러넘쳐. 통계 조작을 한 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국민청원 숫자가 줄어들었던 사건 기억나? 뭐였지 그게? 뭐 예전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주세요 이랬는데 국민청원 숫자가 줄었잖아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어? 찾아보면 나와. 코로나 때 중국을 가는 한국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사람보다 많다.
뭐 이런 것도 조작했잖아. 걸려갖고 그 다음날 바로 정정보도 해버리고 걸리니까 걸렸네? 아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야. 통계 잘못 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게 정말 큰 문제거든. 그래서 오늘은 정권 유지를 하고 정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통계 조작을 했다. 이 통계 조작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국민 상대로 기만질을 한 거고 외국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 이거는 처벌 수위가 좀 강해야 된다고 봐 나는. 오늘은 여기까지.